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좋지 못합니다.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어제 급락을 다시금 재현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다시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추가 관세 부과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 점입가경이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시장 지금도 급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투심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군 찾기 어렵고요. 오르는 종목 찾기 어렵습니다. 개별 이슈 정도로 지금 양시장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 종목들 어떨까요? 역시나 기술적 반등도 나오지 않는 종목들이 많을 정도로 시장이 오늘 어렵습니다. 자세한 소식들 헤드라인 뉴스 그리고 시황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가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출 물가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수입 물가 지수는 87.09포인트로 전월보다 2.7% 상승해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달 두바이유 월 평균 가격이 전월보다 9%나 상승하는 등 국제 유가가 올라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부는 일경 3,817조 5천억 원으로 명목 GDP의 8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국민 대차 대조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은 토지와 건설, 설비 자산 등 비금융자산이 일경 3,551조 5천억 원,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이 266조 원을 차지했는데 순금융자산은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 확대로 줄어든 반면 땅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금융자산은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무역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의 추가 관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AFP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만 원의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후 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이 시각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요. 20포인트가 넘게 빠집니다. 어느새 지수는 2350포인트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2355.96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하루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흘러내리는 어제하고 그래프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낙폭은 어제보다 좀 적긴 하지만 오늘도 하락폭이 꽤나 깊습니다. 0.85% 하락이고요. 장 초반 2378포인트대부터 현재 포인트대까지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개인 사는데 오늘은 기관도 썩 많이 사주질 않습니다. 87억 원 사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이틀 연속 순매수로 좀 그래도 강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투신 팔고 있고요. 연기금 소폭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외국인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1916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일까지 선방하던 셀트리온이 오늘 4.75%나 급락세 연출하면서 30만 원 바로 무너졌습니다. 포스코가 2.53% 빠지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 흐름 이어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도 어제까지는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은 하락하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5%대 급락, 그리고 LG화학, KB금융, 네이버 모두 빠집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오르는 종목이 거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한제도, 현대모비스 오르긴 하는데 오름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종목 삼성물산, LG생활건강, 한국전력 모두 2%가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23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가면서 2%의 급락입니다. 어제 3%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 급락으로 오늘도 지금 2%대 급락 나오면서 어느새 지수가 823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흘러내리는 그래프입니다. 급락장이고요.
846부터 현재 포인트 822포인트대까지 꾸준하게 하락만 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오늘은 외국인이 사주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적습니다. 303억 원, 그리고 개인 기관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진, 메디톡스 빠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동안 좀 잘 버티던 셀트리온 3인방이 오늘 우세수 무너집니다. 5.65%나 빠져내려가고요. 신라젠도 지금 7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내려왔습니다. 메디톡스도 빠지고 나노스도 빠집니다. CJNM만 3%대의 좋은 흐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이어가 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HLB,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빠져내려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랜만에 반등 나왔고요. 펄어비스도 1.68% 정도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캠텍, 지금 코오롱티슈진, 카카오 멜론 빠지는 가운데 코오롱티슈진 지금 또 6% 급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슈젤, 컴투스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그리고 엔터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하긴 하지만 지수 자체가 워낙에 많이 밀려내려오고요. 제약바이오주들 가운데 급락세 5, 6% 빠지는 종목 찾기가 어렵지 않을 정도로 급락 연출하는 종목들이 오늘 많이 보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도 올라갑니다. 오름세는 조금 진정이 됐지만 1105원대까지 그래도 올라가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조금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빠져내려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양시장 모두 혼란이 지금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장 시작은 아무래도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잠시 좀 유입되었었지만, 일단 아침에 나온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그 미 상원의 결정으로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좀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이야 다른 채널을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테니, 요점만 말하자면 중국 정부가 무역 분쟁에 대응하자 또다시 미국이 맞대응을 하면서 이런 이슈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유입된 결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우려감을 좀 진행할 수 있는 IT 업종 같은 경우 이미 지난 거래일 하락 이후 도리어 IT 업종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일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나마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도리어 제약바이오 업종에 좀 불똥이 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투자 심리가 좀 최근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더라도 좀 센티멘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총상위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세가 오늘 시장 하락을 좀 가속화시킨 점은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암학회를 앞두고 기대감에 올랐었던 업종 성격은 그 암학회에서 면역항암제 등의 임상 결과가 좀 실망적이었던 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논란 등이 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과 좀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남북 경협주들 좀 금일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 좀 반등을 시도하면서 반대급부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수급을 좋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역시도 금일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금일 코스닥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시가 하락을 보여주게 만드는 요인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급락세가 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지금 시장에는 투심을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서 볼까요? 네, 일단 안 좋은 상황에서도 조금 상황에 좀 좋은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5G 관련, 통신 관련 업종에 있어서는 주목을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G 주파수 경매, 아무래도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생각보다는 과열되지 않고 통신사들 모두 적절한 가격의 주파수 경매가 좀 종료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주파수 경매가 예상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일단 서비스 개시까지 이제 약 9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우선 주파수 경매가 일찍 종료가 된 점,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5G 장비 관련 투자가 좀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고, 그렇다면 통신장비 업종 역시 이런 장비 투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통신업종 같은 경우 전반적인 업종 성격상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국면에 현재 진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즉 그간 요금제 관련 노이즈라던가 정부 규제 등의 우려감은 이미 통신업종의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 그리고 투자자들 역시도 이러한 악재에 좀 둔감해진 상황이고, 도리어 5G 관련 모멘텀이 좀 생각보다 시장 반응을 좋게 이끌어낼 가능성을 최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좀 대안으로서 방어주 성격의 통신업종의 메리트 역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통신업종 포인트 정리를 좀 하자면은 넷플릭스든 컨텐츠 업종 관련 시너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고, 일단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도 좀 이어나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통신시장 개방 관련해서 이러한 통신 관련 기대감을 또 남북 경협주 관련으로 또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5G 관련 기대감 하반기 역시 계속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호재성 요인은 하반기 통신업종에 대한 상승 트리거로 좀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업종 전반적으로 통신과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한 업종 성격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 전략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도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내일까지 빠지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내일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매수 적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ECB가 금리 인상을 내년 중반까지 좀 미루겠다라는 언급을 하는 등의 요인으로 좀 강달러 요인을 제공하면서 최근 환율 변동성이 좀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은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좀 심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우선 시장은 이러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에 있어서 우선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여서 시장에 좋을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론은 당분간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 일단 환율 변동성 확대 시에는 좀 방어적 성격을 보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통신 관련주들, 그리고 미국 소비 개선이라든가 베트남 의류 수출 증가 등 펀더멘털이 좀 최근 개선되고 있는 의류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주 내에서는 통신주 내에선 LG U+를 좀 탑픽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류 업종 내에선 한세실업과 휠라코리아 정도를 관심권 두시면서 향후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내일까지 추가하락이 나온다 가정했을 때는 매수 시기로 좀 적절하게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최근 이틀간의 급락을 통해서 실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활용해보는 전략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내일 시장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내일장의 전략들까지 함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중 간의 지금 무역전쟁이 지금 점입가경이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어서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통상법 301조 발동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통상법 301조가 어떤 것인지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통상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한 내용인데요. 이 때문에 슈퍼 301조라고 합니다. 관세 인상뿐만 아니라 수입 규제와 같은 제재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를 발동한 것은 중국 정부가 4가지 측면에서 미국 기업을 불합리하고 차별 대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달에 발표된 미국 통상
대표부의 조사 자료를 보면요. 첫째는 중국은 미국 기업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이전시킬 목적으로 규제와 간섭을 해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원리에 따른 기술 라이센스 규칙을 미국 기업에게만 좀 불리하게 적용시켰고 기술 계약을 막았다는 겁니다. 셋째는 첨단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취득할 목적에서 미국 기업을 조직적으로 인수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인민해방군 첩보부대가 미국 기업 전산망에 불법 침입을 해서 지적재산, 영업비밀,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훔쳤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그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슈퍼 301조를 계속 발동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7월 6일을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게 7월 6일자로 지금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상 품목하고 관련 일정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의 25% 고율 관세를 매기겠지만 7월 6일에는 1단계 제재 조치로 산업용 로봇이나 전자 부품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한 818개 규모로는 340억 달러 정도만 제재 대상이 됩니다. 2단계는 새로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된 160억 달러의 284개 제품이 있는데요. 이 안에는 화학 제품이나 광섬유와 같은 중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공청회를 거친 뒤에 최종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우주, 정보통신 기술, 로봇, 산업기계, 신소재, 자동차 같은 중국 제조 2025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수입품을 중심으로 해서 제재 대상을 앞으로도 더 확대시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휴대전화나 텔레비전과 같은 미국 소비자들이 흔히 구입하는 상품은 아무래도 물가 안정이라든지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500억 달러 규모의 제품들에 대해서 7월 6일자로 지금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히니까 중국 즉시 또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불 작전인데요. 어떤 중국이 카드를 내놓을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중국 외무부 같은 경우에는 통상법 301조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조치다, W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국익과 경제 글로벌화, 세계의 무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500억 달러, 총 659개 미국 제품의 25%의 맞대응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301조를 발동하는 날 미국의 545개 수입 품목 340억 달러에 해당하는 1차적으로 콩이나 쇠고기, 수산물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160억 달러는 중국 기업들의 의견을 받은 뒤에 발동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보복 대상에는 원유나 천연가스, 에너지, 화학제품, 의료설비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농산물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무역 장벽을 높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관세에 나설 것이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제재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천억 달러 상당하는 수입품의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미국 무역 대표부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반발할 경우에는 미중 간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돌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로 G2 간의 무역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된다면 양국 간의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중국은 미국이 생산하지 않는 저부가가치 소비재를 수출하고 미국인 항공기,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자본재를 수출하는
보완적인 경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면 시차를 두고서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고요. 또 FRB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달러 강세로 인한 기업들의 그 제조 경쟁력 약화, 여기에 신흥국 경제는 또 자금 유출 위험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잉새 항공기 구매 취소라든지 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마이크론에 대한 독과점 위반을 제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외에도 애플이나 스타벅스, KFC와 같은 중국 시장의 그 확대를 노리고 있는 미국 기업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지난 10년간 진행되었던 미중 경제 대화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미중 간의 그 관계는 조금 더 악화되는 국면을 좀 걷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중 무역 전쟁 지금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쪽에서는 지금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이 이후의 카드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 또 어떤 카드를 내밀까요? 네, 미국의 그 대중국 무역 제재는 중국의 압력을 가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꾼다든지 중국 시장을 개방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경제 패권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부활,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하이테크 전쟁으로 확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역 전쟁은 좀 상당 기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중국 제조 2025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강국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정책상 미국은 중국의 BA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기술을 살려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1차적으로 규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6월 말까지는 중국 기업에 대한 대미 투자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은 군사기술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도체 관련 기술의 중국 유출 금지뿐만 아니라 5G 무선 통신과 같은 부분에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국가 긴급 경제권 법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일 정도로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국가 위기 사태 때 법안을 선언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드를 만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 점입가경식으로 가고 있는 G2 간의 이 분쟁인데 무역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까지 간다라는 부분까지 지금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가능성과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만약 G2 간의 무역 전쟁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요. 대미 무역 국자는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내년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수익 구조를 보면 가격 조정에 탄력성이 없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부분은 연간 2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성장에 따른 수입이 늘기 때문에 대미 무역 적자가 사라진다면 무역 적자를 보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구조도 가격 탄력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최대 수출 품목이죠. 1년에 6천억 달러 정도로 수출하는 전기 기계라든지 관련 부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 기계라든지 관련 부품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분업이 가장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칩이나 IC 회로 같은 기술 수준이 높은 부품을 수입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의 전초전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통신 기업인 중신통신에 대한 제재를 푼 것도 이 때문인데요.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비화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농산물 시장과 관련해서 14억 년의 중국 시장을 잃게 되고요. 또 자동차, 항공기는 물론 미국 채권 시장의 최대 구입자인 중국
중국의 그 수요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6월 달을 고비로 해서 7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G2 간의 무역 전쟁이 한 고비를 좀 넘기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승자 없는 싸움인 만큼 무역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정책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무역 전쟁을 수습하는 단계에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표현들이 지금 적절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경제 역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싸움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중에 의존하는 수출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요. 특히 중국 수출의 70%가 중간재라든지 자본재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보다는 우리가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전부터 먼저 수출이 감소하는 그런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은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10% 감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31조 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그런 그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EU라든지 다른 나라로 불똥이 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10%만 상승하게 됐을 경우 전 세계 무역량이 6% 정도 줄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6.4%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 전자나 기계, 철강 같은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G2 간의 관세 부과라는 일방적인 조치는 세계 경제를 비롯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아무래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대응책을 빨리 서둘러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래서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보이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좀 중장기적으로 이 사안이 끌고 갈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끌어갈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소비자들 특히 그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지율을 얻어야 되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더 확대된다든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그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6월 하반기까지는 어려움을 처하겠지만 이후 7월 달부터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좀 수습하려는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프타와 관련된 재협상도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는 만큼 아무래도 좀 그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과 관련된 무역 갈등이 깊어진다면 한편으로는 한국에는 어부지리 기회도 일부 종목에 따라서는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항상 투자하실 때 참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심스럽게 향후의 전망까지 예측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 오늘 2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